네, 3차 촛불 집회 공식 행사는 종료됐지만 아직도 일부 인원이 남아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임광빈 기자 그리고 사회부 오혜진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혜진 기자, 지금 현재 집회 상황 어떤지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집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시작됐는데 주최 측은 조금 전인 오후 10시 25분 기준으로 공식 행사가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시민들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맡고 있는 내자동에서는 경찰과 시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시 17분께 종로경찰서에서는 집회 인원이 12만 명이라고 추산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에는 3만 명으로 줄었다고 다시 추산치를 정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회 신고가 11시 59분까지 되어 있고 아직 많은 시민들이 내자동 인근에 운집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집회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화 집회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내자동 지금 입구 쪽인데 저쪽이 이제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1km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참가자들은 굉장히 좀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또 음악회, 축제 형식으로 좀 치렀는가 하면 아마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일부 이제 조금 학생들로 보이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경찰차 위로 넘어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현재 경찰들도 내자동 쪽에 이제 대규모 경력을 좀 동원해 놓은 상태에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물리적 충돌인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이게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 총 주말 집회로는 3번째 집회인데요. 앞서 있었던 2차례 집회보다는 조금 더 충돌이 있었고요. 다소 긴장도 고조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일부 시민이 경찰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주변의 만류나 또는 경찰에 의해서 끌어내려져 오기도 했고요. 또 집회가 워낙 고조되다 보니 또 집회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까? 1987년 민주화항쟁에 맞먹는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참여한 집회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7명이 탈진 또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들도 이송되기도 했지만 의무경찰 1명도 쓰러진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집회 분위기는 오후 4시 그 행사가 본행사가 시작될 때부터는 매우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는데 이 집회 인원들이 내자동으로 이동하고 또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강력하게 이 시위 인원들을 막아서면서 그때부터 약간 밀고 미는 몸싸움이 생기면서 조금 더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자동 로터리의 상황인데요. 경찰과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치를 했었습니다. 법원이 율곡로 행진을 이례적으로 허용을 한 상황인데요. 법원에서도 그동안 1, 2차 집회에서 계속해서 평화롭게 집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보다는 좀 평화롭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경찰은 내자동까지가 아니고 율곡 로타리까지만 집회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이런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법원이 오늘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2시간 전쯤,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이것을 다시 이 시민단체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내자동까지 가게 된 상태입니다. 오늘 집회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없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에서도 그 경찰이 애초에 이유로 됐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은 그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촛불 집회에 야 3당도 모두 공식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사실 뭐 역풍을 우려해서 장외 집회는 좀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제히 좀 촛불을 들고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후 4시부터 이제 공식 행사는 시작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규탄 집회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도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당내 의원들이 전부 참석을 했는데 오후 4시부터는 앞서 이제 오혜진 기자도 얘기했던 공식 집회 행사에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이제 뭐 지역위원회별로 뭐 당원 참여 요청을 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거의 뭐 한 3만 명 정도가 합류를 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이제 당 전체가 참여를 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현장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함께 벌이면서 오후 5시부터는 본진에 합류를 해서 행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또 오후에 이제 당원 보고 대회도 열었고요.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또 한 1만 명 정도, 네. 당 지도부 포함해서 전국 위원회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1, 2차와는 달리 야3당이 모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국민의당은 그동안 이제 정권 퇴진을 공식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 운동도 함께 벌여 왔었는데요.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직 퇴진 요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민심의 흐름, 성남 민심을 좀 확인한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아까 2시쯤에 이제 대회를 할 때 퇴진이라든지 하야, 또 탄핵 등의 주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일부 나왔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를 한다면 전면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100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확인을 했고 1차, 2차 이어서 그 사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차례 대국민 사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 후속 조치가 뒤따랐지만 민심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하야, 탄핵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여당과도 함께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좀 모색해 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입장이 좀 강경해질 듯합니다. 별도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퇴진 운동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뭐 국민의당도 상황도 같이 함께 짚어드리면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촛불 집회가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좀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거국 중립내각 얘기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국 중립내각이 성립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좀 추천해라. 국회에 먼저 공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거국 내각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최순실, 박근혜 정권, 내각 이 제거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이 제거된 거국 내각을 구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2000년대 들어서 최대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야당으로서도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장외 활동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면서 선을 좀 그어왔는데 오늘 민심을 확인한 이상 아무래도 강경하게 입장이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개진을 하고 대국민 사과도 있어 왔지만 이것으로 이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앞서서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골든타임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안, 답변을 좀 내놓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지금 얘기해왔던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다시 이게 좀 본론적인 이야기, 그냥 어떤
그동안 주장해왔던 야당이 주장해왔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된 이야기만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그동안 좀 자제해왔던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힘을 모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수습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오 기자, 계속해서 현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버스 위로 올라간 집회 참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 취재하셨죠? 네. 앞서 집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점들이 다르고 앞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집회 시작 초기와 비교하면 현재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집회 초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집회가 점점 길어지고 경찰도 강력하게 시민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집회는 조금 더 과격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경찰 버스 위로 올라와서 경찰이 이를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내자동에서만 8천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찰 쪽의 부상도 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경찰관 3명, 의경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또 경찰이 이만큼 부상을 입은 만큼 시민 쪽에서도 7명 정도가 탈진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상황입니다. 네. 이 경찰이 그 청와대 행진을 원래는 막을 예정이었지만 이 법원이 오늘 낮에 106 행진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좀 이례적으로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아마 1, 2차 집회 때 굉장히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집회가 진행됐던 것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난달 29일 첫 주말 집회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경찰이 오히려 시민에게 질서를 지켜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서 그것이 또 논란이 될 만큼 오히려 좀 집회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집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회 인원이 지난번 집회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인원이 집회 신청을 했던 상태이고 법원도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이나 혼잡은 충분히 고려했던 상황이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이런 국민적 분위기나 정국의 심각성을 감안을 할 때 이 오늘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이나 다소의 인근 혼잡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그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임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도 오늘 3차 집회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수습책을 내놓을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오늘 또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수석회의를 소집해서 수습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논의가 됐을까요?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집회 상황만 좀 지켜본다면 바로 지금도 밑에 하단 자막으로 보이지만 지금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자동하고 청와대와 직선거리 800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성남 민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좀 경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일단은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상회의도 소집을 한 상태에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관료들이 전부 이렇게 출근을 해서 비상 상황을 좀 예의주시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런 민심들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내놓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모들이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심 수습책도 하루 앞서서 어제 이제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응 방향을 내놓겠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자체는 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야기했던 총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의 그 수준의 이야기라면 성남 민심을 좀 가라앉히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야당으로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이 부분을 넘어선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를 좀 넘어선 어떤 카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박 대통령도 이제 오늘 이 3차 촛불 집회를 이제 봤을 텐데 예.
어떤 정치적 선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전문가들로서는 지금까지 뭐 이야기했던 것들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지원을 해줘야 될 새누리당 여당으로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뭐 친박과 비박,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고요. 대응책도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력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역대 최저 지지율이 앞서서 이제 IMF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가 역대 최저였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이후에 이제 촛불 시위 이후에 촛불 집회 이후에 지지율이 봤을 때 5%였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것도 역시나 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물론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부정적인 비율이 1%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을 계산을 해보겠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것 이상의 답을 내놓지 않는 한은 국민들의 민심도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야당을 설득하기에도 좀 어려운 형편이 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청와대 고심도 깊어만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 3당 지도부와 뭐 대권 주자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예. 최후 통첩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집회 이후에 야당이 본격적인 탄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장외 활동을 좀 자제해 오다가 장외에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한 발짝 나간 거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대권 주자들도 오늘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도 대부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다른 뭐 야권의 후보 주자들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 하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선 퇴진 이상으로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하야 쪽에 좀 한 발 더 나간 듯한 분위기의 발언을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가 생각이 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강경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빨리 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는 비롯해서 야당 지도부도 지금으로서는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이선 후퇴 주장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혜진 기자, 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있으면 전해주시고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찰과 그 시위대가 계속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박 2일 자유 집회를 할 예정이어서 예. 지금 뭐 주최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집회 종료를 선언했지만 집회는 앞으로도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지금 시각이 11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 집회 상황을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게 밤 12시를 넘어설 공산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예,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나 시민 양측 모두 큰 부상이나 사고가 있어서는 안 돼야겠고요. 이 집회가 지금 계속 지금도 뭐 경찰 버스 위로 가는 등의 이제 크고 작은 뭐 충돌이 있긴 하지만 그 앞으로 집회 일정도 남아 있고 또 이것이 오늘 집회로 끝날지 아니면 아닐지를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애초 신청한 대로 그 질서에 맞춰서 집회가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이제 앞서서도 저희 그 사옥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거리가? 예, 그래서 현장에 그렇죠. 나가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집회 현장을 대부분 지켜보면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들부터 연인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가는 모습들도 함께 보였고요. 굉장히 평화로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화문 광장 쪽에서는 어떤 문화 행사를 벌이면서 그동안의 어떤 주장들을 이렇게 정돈된 말과 표현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고 모여 있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같이 이렇게 뭐 쓰레기 줍는 모습도 전 함께 봤었고요.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100만 명이라는 인파가 워낙 모여 많으니까요.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또 앞에 이제 경찰의 차벽이 보이는 상황에서 좀 일부 돌출적인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는 모습도 저도 함께 앞서서 보기는 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통제가 가능하다면 통제만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제 지금 뭐 심야에 이제 그 시간도 늦어지는 과정에서 예. 대중교통도 지금 뭐 연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일부 지금 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 평화 집회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치부의 임광빈 기자 그리고 사회부의 오인혜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